안녕하세요. 레버리지 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레버리지 ETF를 정말로 장기 투자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변에 보면 레버리지 ETF는 투자가 아닌 투기이다. 장기 투자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편견을 가진 분들이 많으신데요. 심지어는 일부 경제 전문가들조차도 레버리지 ETF는 위험하니 반드시 1배속 ETF를 투자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과연 레버리지 ETF는 정말로 장기 투자하면 안 되는 걸까요? 오늘 제가 아는 범위에서 최대한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울러 장기 투자에 가장 적합한 최적의 배수는 무엇인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버리지 ETF를 장기 투자해도 되는 진짜 이유. 지금 시작합니다.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강조하시는 부분이 장기 투자 시 계좌가 녹아버릴 수 있다는 주장인데요. 그것을 전문 용어로 볼 드래그 현상이라고 하며 변동성 드래그라고도 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내가 100만 원을 투자한다고 하였을 때 10% 하락 시 90만 원이 되고 다시 10% 상승 시 90만 원이 100만 원이 되지 못하고 99만 원이 되어 10% 하락과 상승이 상충되어 손실률이 0이 되어야 하는데도 볼 드래그 효과에 의해 손실금 1만 원이 증발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볼 드래그 현상은 20% 하락과 상승을 반복 시 하락률이 더 크게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레버리지 ETF를 장기 투자하면 안 된다는 비관론자들의 대표적인 근거 몇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매수 및 보유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일 것이라는 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복리가 죽는다는 추측, 투자가 아닌 투기로 보는 편견, 그리고 레버리지 ETF는 그냥 무조건 위험하니 장기적으로 언젠가는 치명적인 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무지한 의견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이유들을 살펴보면 수학적 근거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일방적인 부정 편향임을 알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형 ETF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레버리지 ETF는 매일의 벤치마크 수익의 배수 수익을 약속하는 ETF입니다. 예를 들어 S&P 500 지수의 2배 수익을 약속하면 지수가 하루 만에 1.2%가 상승 시 배수 ETF는 2.4% 상승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투자하는 1배수 ETF 역시 레버리지 ETF라고 부르진 않지만 기술적으로는 레버리지 1을 가진 ETF라고 칭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부정론자들이 가장 크게 주장하는 변동성 드래그의 위험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장이 변동성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돈을 잃게 됩니다. 그것은 레버리지뿐만이 아니라 1배수 ETF도 마찬가지이며 레버리지 ETF가 더 큰 손실률을 기록하게 되는 것도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믿고 있는 속설은 이러한 변동성으로 인해 레버리지 ETF가 0에 수렴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변동성 드래그가 적은 1배수 ETF만이 영구적으로 보유해도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1885년 2월부터 124년치 미국 1일 지수 가격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보시는 세 개의 주황색 점은 우리가 가장 많이 투자하는 레버리지 비율을 3배를 차례로 보여주고 있으며 참고를 위해 4배까지 확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예상대로 0배수에서 1배수로 증가시키면 연간 수익률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론자들이 말하는 것과는 반대로 레버리지를 1배수 이상으로 더 높인다고 해서 수익률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의 124년을 통계로 한 자료라면 충분히 장기 투자해도 된다고 결론 낼 수 있지 않을까요? 좀 전에 미국 시장 124년 데이터를 통해 레버리지 ETF를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는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레버리지 ETF의 수익률을 결정하는 근거가 벤치마크의 수익률과 벤치마크의 변동성 두 가지라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벤치마크가 긍정적인 수익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낸다면, 쉽게 말해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면 레버리지에 노출된 상품이 더 수익률이 좋으며
이는 변동성 드래그 손실률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가히 폭발적이라 하겠습니다. 결론은 우상향하는 미국의 S&P 500, 나스닥 같은 지수에서는 적절한 레버리지 노출은 변동성 드래그의 손실보다 큰 효과를 내서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수가 커질수록 변동성 드래그 효과도 커지기 때문에 4배수에 가까워지게 되면 그 수익률 잠식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적의 레버리지는 몇 배수 레버리지일까요? 다음은 미국의 S&P 500 및 나스닥을 포함한 세계 주요 시장의 20년간 수익률 그래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시장에서 약 2배수의 레버리지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상향을 담보하지 못하는 일본의 니케이 시장 같은 경우 결과적으로 1배수는커녕 0.5배수가 가장 안정적인 수익권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 ETF를 장기 투자할 수 없다는 분들의 이유가 변동성 드래그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앞에서 증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나마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변동성 드래그가 아닌 레버리지 ETF에 대한 높은 수수료 정도를 뽑을 수 있겠네요. 보통 연간 약 1% 정도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만 연속적인 상관관계와 상대적으로 작은 드래그 크기 때문에 수수료에 비해 수익에 미치는 효과는 아주 미비할 것입니다. 우리는 시장이 변동성 드래그를 극복하기에 충분한 수익률을 보일 수 있다면 레버리지 ETF를 장기간 보유해도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 전제 조건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시장에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장에서 최적의 레버리지 범위가 약 2배수라는 것을 다 같이 확인하였으며 일부 시장과 시대에는 최대 3배수도 효과가 유지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곳이 바로 전 세계 1등 시장, 인류의 혁신을 주도하는 미국 나스닥 시장이지요. 하지만 그 어떤 시장에서도 3배수를 초과한 4배수의 레버리지는 변동성 드래그로 인해 효과가 없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묻지도 않은 채 지금부터 그냥 그렇게 해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레버리지 랜드는 투기를 조장하는 불량 채널이 아닙니다. 1배수 투자가 가장 안전하다는 편견을 깨고 우리 모두가 좀 더 효율적인 투자로 더 많은 수익률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적의 투자 방법을 연구하고 공유하는 채널입니다. 투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수익 창출입니다. 뛰면 위험하니까 안전하게 걸어가야만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뛰므로써 얻을 수 있는 훨씬 높은 과실의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리는 꼴이 아닐까요? 이 세상에 무조건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정답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원점에서 시작해서 대상의 본질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을 지닌 현명한 투자자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레버리지 랜드였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모두 부자 되세요.